자, 여러분 혹시 그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네, 많이들 보신 적은 있으시죠? 옛날에 합창단 할 때 굉장히 유명해서 한 번씩은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처음 본 에피소드가 하필이면은 남자 신입사원이 되다라는 에피소드였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분들이 다 연예인이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 회사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이 이제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증권회사라든지, 그리고 한 군데는 어디였더라? 라면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때 우연찮게도 이경규 씨가 이제 취직한 회사가 진짜 라면회사였어요. 그게 인연이 됐는지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얼마 전에 그 꼬꼬면의 성과를 이뤄냈죠. 자, 그 에피소드를 볼 때 이제 그 회사에 일반 회사에 취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니까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뭔가 이렇게 실수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특히나 그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의 국민할매 김태원 씨의 이야기였어요. 자, 이분은 어디에 취업을 했냐면 이제 증권사에 일일 직원으로 신입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증권사 그 부장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첫 출근한 그 신입 직원한테 수백억 대의 주식 거래를 시키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자, 첫 출근한 신입한테는 어떤 일을 보통은 시키세요? 시킬 것 같아요. 우리는 증권사 부장님이 안 돼봐서 몰라요. 자, 어떤 일을 시킬 것 같아요? 분위기 파악하는 거, 예, 뭐예요? 뭐 하면서 분위기 파악해요? 그냥 뭐 복사 좀 해오고, 그 다음에 뭐 서류 이런 거 보고, 서류 정리하고, 그리고 문서는 여기 있으니까 파일들 좀 보고 읽고, 뭐 이런 거 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커피 같은 경우는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게든 안 시키대요. 좀 추세가 커피에 워낙 민감하게, 왜 여자가 커피를 타야 됩니까? 왜 신입이 커피를 타야 합니까? 이런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은 것 같아서 남자든 여자든 커피 심부름은 잘 안 시키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부장님도 김태원 씨가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냥 뭐 간단한 문서 작업을 시켰었어요. 근데 이 문서 작업 시키는데 한글 프로그램 있죠. 그냥 진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전혀 다룰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진짜로 모르세요. 그래서 문서를 못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전화나 받아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전화 받아서 이제 부장님한테 돌려주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해가지고 돌리는 전화마다 계속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대민 작업을 하면은 민폐가 심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회사 안에 일을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복사식 그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마저도 복사는 진짜 간단하잖아요. 그냥 넣고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런 재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복사기가 막 고장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장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김태호 씨는 여기 있는 이 서류를 그냥 총무부에 김 대리한테 갖다 주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볼게요. 내가 오늘 이 회사에 첫 출근한 이 회사의 신입 직원이에요. 그런데 총무부에 김 대리가 누군지 알 리가 없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일단 총무부까지 가가지고 안을 이렇게 한 바퀴 쑥 둘러보죠. 그리고는 나랑 눈이 마주친 운이 나쁜 사람에게 딱 가요. 그리고 나서 첫 마디가 뭐예요? 자, 김 대리가 누구예요? 이렇게 묻겠죠. 자, 김 대리가 누구예요? 라고 묻는 질문하는 방식을 제가 여기 여러분 교재 7페이지 밑에 박스 안에 몇 개를 갖다 드렸어요. 요거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자, 어떻게 해요? Do you know who 김대리 is? 또는요, Can you tell me who 김대리 is? 또는요, Who is 김대리? 또는 Is that 김대리? 이렇게 제가 무려 4가지씩이나 굉장히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표현을 드렸어요. 그리고 표현도 4가지나 알려드렸고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기도 했으니까 이제 김대리가 누구예요? 라는 표현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정말 솔직하게 이제 김대리 누구예요? 이거 영어로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따르세요. 예, 근데 나 못하겠는데 그냥 수업 시간이니까 그냥 끄덕끄덕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마음의 소리를 따르면은 이렇게 4가지 표현을 같이 한번 읽어봤을 때 김대리가 누구예요는 이제 무슨 상황이라도 말할 수 있겠죠? 이러면 원래 안 나와요, 대부분. 자, 제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냥 무슨 약간 이야기 하나를 더 해 드리는데, 평소에 그냥 개인적으로 원래 제 취향은요, 제가 원래 전래동화를 딱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사고력 수업을 할 때는 이 전래동화 이야기를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조금 공감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져온 에피소드예요. 이번에는 이소부화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솝우화에 보면은 고양이랑 여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우가 지가 인제 적이 오면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100 가지도 넘는다고 막 이렇게 고양이한테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듣고 있는 고양이가 남의 자랑을 듣는 건 일단 기쁘진 않아요. 근데 뭐 좋겠네. 나는 재주가 하나밖에 없는데 적이 오면은 나무를 타고 그냥 올라가는 재주 이거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우든 이러고 있겠죠. 뭐 그거 뭐 그거라도 없는 것보단 낫지."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냥개가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만약에 고양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고양이도 지 가진 재주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무를 타고 그냥 올라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우는 지가 가진 재주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 내가 탈출을 해 볼까나.'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사냥개한테 잡혔어요. 그리고 제가 인제 이 엔딩은 제가 애매해 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다시 구글을 뒤져 가지고 이 스토리의 엔딩을 찾아봤거든요. 역시 이솝우화도 잔인해요. 네. 그냥 거기 뭐 "사냥개한테 잡혔습니다." 이렇게 끝내도 될 걸 굳이 "사냥개한테 잡혀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더라고요. 자, 제가 이 이솝우화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 회화하는 상황이요, 사실 알고 보면요, 사냥개가 닥치는 상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잔인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진 않지만 막상 그 순간에 되면 당황하게 되고 뭔가를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고양이처럼 공부를 하면은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 표현을 쓰면 되죠. 그게 어느 정도 익고 나면은 나중에 인제 표현을 하나씩 하나씩 덧붙이면 돼서, 그래서 제가 인제 강의를 할 때도 "이 파트에서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익히세요." 자꾸 이렇게 그 부분이 되고 나서 나중에 뒤에 인제 알고 보면 "걔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여우처럼 처음부터 영어 회화 표현집을 가지고 이렇게 '아 이거 다양한 표현이 이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한꺼번에 공부를 하시면 하나도 몸에 안 익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류의 그 어떤 표현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이 익숙하냐면, 그건 그전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요. 시험은 원래 유형 자체가 그래요. 이 뜻과 동일한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걸 묻는 게 시험이니까 당연히 시험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는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익혀 두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말을 하기 위한 1초 만에 술술 고민 없이 이렇게 말이 나오기 위한 훈련을 하니까 고양이처럼 그냥 딱 하나만 일단 편한 걸 챙겨서 익히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표현을 쓰겠어요? 저는 어떤 표현을 제일 좋아를 할까요? 이 네 가지 중에. Who is 김대리. 예. 왜요? 제일 짧으니까. 네. 제일 짧은 게 어떤 표현이라고요? 제일 세련된 표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자, 여러분 4개 표현 중에 뭘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일단 Who is 김대리를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편하신 표현 딱 하나만 고양이처럼 익혀 두세요. 자, 만약에 근데 네 번째 표현은요, 조금 달라요. 네 번째 표현이 제일 편하다고 익히신 분은요, "Is that 김대리?" 이랬을 때, "Is that 김대리?" 이랬을 때 "No." 이러면은 "Is that 김대리?" "No." 나올 때까지 물어야 돼요. 약간 익히시는 건 여러분 마음인데 이걸로 익히시면은 아마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Who is 김대리로 익혔어요. 자, 이제는 어디 가 가지고 "김대리가 누구예요?" 이 표현이 1초 만에 나올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자, Who is 김대리. 인제 되죠? 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김대리는 "Who is 김대리?"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 있던 직원이 대답을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김대리요? 그거 지난달에 결혼한 친구 있잖아요." 아니면 "김대리요? 거 소주 그 주량이 소주 3 잔밖에 안 되는 친구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김대리가 누구지? 알 게 뭐예요. 그쵸? 자, 방금 제가 했던 표현을 영어로 만들고 싶으시면요, "김대리는 뭐 소주 그 주량이 소주 3 잔밖에 안 된다." 아니면 "김대리는 지난달에 결혼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스티커 중에 뭘 붙이면 될까요? 대시예요.
어쨌든 김대리의 행동, 김대리가 하는 그 행동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다른 사람 없이 김대리 is the person that 그리고 뭐 지난달에 결혼한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은 마셔요 소주 3잔만 마실 수 있는 친구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그 대스티커를 가지고 방금 했던 표현은 설명이 되고요. 말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김대리를 설명해 주려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김대리요? 저기 안경 낀 친구요. 김대리요? 저쪽 책상에 앉아있는 친구요. 아니면 김대리요? 저기 커피 마시고 있는 친구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굳이 뭔가 의도를 갖지 않더라도 이렇게 누군가 서로 모르는 사람을 지칭해 줄 때는 무의식 중에 우리가 표현하는 게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그냥 표현을 해줘요. 그게 우리의 그 패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표현할 때도 이제 김대리요? 김대리는 지금 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친구요 이러면 ing 스티커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인상착의를 표현을 할 때 외모를 표현할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 그때도 wearing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액세서리나 아니면 뭐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 표현할 때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with 스티커 있죠. 걔를 내 마음대로 경우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바꿔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그 얘가 밑에 있거든요. 7페이지 밑에 있는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김대리요? 저기 책상에 앉아있는 친구요. 어떻게? 김대리 is the guy. 어떤 친구요? Sitting at the desk.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자, 김대리요? 저기 선글라스 끼고 있는 친구요. 우리 끼고 있다라는 서술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김대리 is the guy with sunglasses. with를 쓰거나 아니면 이 경우에는 쓰고 있는 wearing을 쓰셔도 돼요. 방금처럼 with를 써가지고 액세서리 종류는 전부 다 with sunglasses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ing를 그대로 살리면 wearing을 써서 wearing sunglasses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한번 같이 볼까요? 김대리요? 저기 넥타이 메고 있는 친구요? 그러면은 김대리 is the guy wearing a ti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스티커 중에 오늘은 이제 ed 스티커는 잠시 둘 거고요. ed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 상황일 때 ed를 팔짱을 껴도 이 상황이 일어나면은 ed를 쓸 건데 오늘 이제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는 ing랑 with를 써가지고 모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연습. 요거를 일상에서 이렇게 저 사람 김대리 저기 안경 낀 친구예요. 그러면 김대리 is the guy with glasses 또는 wearing glasse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쓰는 이유가 제가 만약에 문법 설명처럼요. 그냥 사람의 외모나 뭐 누군가를 지칭할 때 with 스티커를 쓰거나 아니면 ing 스티커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공식 같죠.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지칭할 때는 외모나 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걸 쓴다는 거. 여기까지 이제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다음 액티비티에서 또 이거를 조금 더 충분하게 연습할 수 있는 걸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